kayong nasa droga, putang ina, papatayin ko talaga kayo. Tignan ninyo. Ay, wala akong pasensya dyan. Wala akong middle ground dyan. Either you kill me or I will kill you, idiots. There will be no let up in this campaign. Double your efforts. Triple them if need be. We will not stop. 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거침없는 막말로 마약 사범들과의 전쟁을 선언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마약 사범들을 그냥 죽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죽여버리고 있는데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겠죠. 역풍들이 몰려오는데 그 역풍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른바 삼각 역풍인데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두테르테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가 있었는데 정말 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호텔 근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각에서 그래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일단 이 대통령의 뭐 정치적 고향이자 본인의 실제 고향이도 한 이 다바오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원래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주 찾는 호텔이 그 마르코 폴로 호텔이라는 곳인데 네. 그 인근 야시장에서 이제 폭발 테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테러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소위 약간 인권에 반할 정도 수준으로 지금 소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협박과 테러 위협을 받아왔었거든요. 그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성준 의원님, 두테르테가 이런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당장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로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두테르테 정치적 기반입니다. 두테르테가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이러한 이제 마약 사범이라든지 국내 치안 위험에 대한 강경 정책을 염원하는 일반 서민들의 지지를 얻고 일어났거든요. 이제 필리핀 정치를 보면은 쿠앙쿠라 그래갖고 이제 화교계입니다. 화교계들이 필리핀하고 혼혈된 그 소수 가문이 필리핀의 GDP의 7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슬로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스널리티입니다. 그야말로 뭐 시장을 했을 때 뭐 1000명을 쏴주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난 겨우 1000명 중에 1700명 죽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러면 개입 얼마나 했냐. 내가 직접 쏴 죽인 뭐 XX도 많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직접 쏴 죽인 사례까지 얘기한 그 퍼스널리티를 볼 때는요. 절대로 이번 요 정도 갖고 물러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계속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하죠.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6일에서 8일 라오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 관련해서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두테르테 대통령 걸작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총기 관련해서 사고로 숨지는 흑인 관련 인권 상황이나 먼저 신경 쓰고 와라. 이런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날렸습니다. 네. 이런 과격한 행동들이 그 전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를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론 그 대통령을 뽑긴 했습니다만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겉으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독재자라 그래서 결국 민중혁명에서 쫓겨났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이 또 이제 굉장히 질서를 잡는다고 엄격한 걸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야말로 독재라고 볼 수 있는 정권을 했죠. 그래서 두테르테가 결국 그런 마르코스와 같은 행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마르코스와 두테르테가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스는 극소수의 그 집권층인 쿠아앙코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중이 볼 때는 저거는 정말로 부유한 엘리트인데 두테르테도 물론 이제 아주 가난한 서민 출신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교사니까 중산층은 되지만 그야말로 그렇지만 그 극소수의 그 1%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IS는 테러로 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인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필리핀의 한 여성 정치인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야당 상원 의원인데요. 레일라 데 리마라는 이 분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적은 굉장히 정당하죠. 그 마약
다 소탕을 해야 국가가 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숨지거나 했는데 그 숨진 사람들 중에 마약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자경단원들 있잖아요. 자경단원들. 근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경찰이 좀 이 안에 섞여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목적은 정당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할 줄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너무 가는 거 이거 세계화의 지금 인권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라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내부에서도 그런 거죠. 네. 물론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부 정치인들에게도 굴하지 않겠죠. 마약범 소통하는 건 좋은데 인권을 지키면서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 얼마나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